세상의 끝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어요. 남미 대륙 가장 남쪽에 있는 방랑자들이 꿈꾸는 마지막 종착지. 바로 이 광활하고 거친 땅, 파타고니아인데요.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이 파타고니아로 떠나보시죠. 와, 이거 정말 현실의 풍경이 맞을까요? 진짜 비현실적이지 않나요?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거대한 얼음강, 이게 바로 페리토 모레노 빙하입니다. 이 압도적인 풍경과 함께 우리의 파타고니아 여정도 시작됩니다. 자, 그럼 먼저 파타고니아가 대체 어떤 곳인지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볼까요? 여기가 그냥 지도상의 이름, 그 이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뭐랄까, 하나의 상징적인 공간 같은 거죠. 위치상으로는 칠레랑 아르헨티나 남부에 걸쳐 있는데요. 크기가, 와, 이게 한반도의 거의 5배에 달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뭔가 마음으로 느끼기에도 진짜 세상의 끝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거죠. 바로 이 문장이 파타고니아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잔혹하고 거친 원시성이 문명을 압도하는 곳. 뭔가 문명 세계와는 전혀 다른 법칙이 지배할 것만 같죠? 수많은 작가나 여행가들이 왜 그토록 이곳의 원시적인 매력에 빠졌는지 이 문장 하나로 바로 이해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말로만 듣던 이 야생의 땅으로 직접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과연 세상의 끝으로 가는 길은 어떤 모습일까요?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 동시에 점점 더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도 들 텐데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와, 이 숫자들 좀 보세요. 장난이 아니죠. 일단 산티아고에서 비행기로 2,400km를 날아가고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버스를 타고 247km를 더 가야 해요. 그러니까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이 가는 길 자체가 벌써 엄청난 모험의 시작이 셈이죠. 버스 창밖을 보면요, 이런 풍경이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대요. 키 큰 나무 같은 건 아예 찾아볼 수도 없고요. 이 혹독한 추위를 견뎌낸 아주 강인한 관목들만 보이는 거죠. 오직 이 강인한 생명력만이 이 땅의 진짜 주인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토레스 델 파이네, 그 심장부로 들어가 봅니다. 무려 10시간짜리 트레킹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건 정말 육체의 한계에 도전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과연 어떤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무려 10시간. 왕복으로 10시간이에요. 단 하루, 그 풍경 하나를 보기 위해서 온전히 바쳐야 하는 시간인 거죠. 와, 이거 정말 보통 도전이 아니겠는데요? 이 트레킹이요, 시작부터 장난이 아니에요. 덴비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아주 가파르고 험한 비탈길을 뜻하는데요. 처음부터 이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지 아예 처음부터 선전포고를 하는 것 같죠? 와, 사진만 봐도 진짜 아찔하네요. 길폭이 딱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고요. 바로 옆은 그냥 까마득한 협곡이에요. 이거 정말 한 발짝만 삐끗해도 큰일 나겠는데요? 아마 걷는 내내 다른 생각은 전혀 못하고 오직 내 두 발에만 집중해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진짜 고생이 시작됩니다. 계절은 분명 봄인데도 텐트 안 기온이 섭씨 2도, 3도까지 뚝 떨어진대요. 이 살을 내는 추위를 견뎌내야만 비로소 다음 날 또 걸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길고 힘든 여정, 그 끝에는 과연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자, 드디어 이 트레킹의 하이라이트, 그 클라이막스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풍경을 마주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말이 필요 없죠. 하늘에 찌를 것처럼 솟아오른 저 세 개의 화강한 봉우리, 그리고 그 아래 옥빛으로 얼어붙은 호수까지. 이건 그야말로 자연이 만든 압도적인 걸작입니다. 이 봉우리들이 얼마나 높은지 숫자로 한번 볼까요? 제일 높은 남봉이 무려 2,850m예요. 중봉도 2,800m나 되고요. 우리가 얼마나 높고 험한 곳까지 올라왔는지 이 숫자들이 딱 보여주는 거죠.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맨 처음에 봤던 그 거대한 빙하, 페리토 모레노를 떠올려 볼게요. 이 빙하가 왜 그렇게 특별하냐면요. 보통 지구온난화 때문에 빙하들이 다 녹아서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빙하는 반대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움직이냐면요. 놀라지 마세요. 하루 평균 2m씩 앞으로 전진한대요. 와, 정말 거대한 생명체가 살아 숨쉬면서 매일 자기 영토를 넓혀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신비로운 일이죠.
자, 이제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올라갈 때랑 내려올 때랑은 전혀 다른 풍경, 또 다른 감정이 느껴진다고 해요. 목표를 이룬 뒤에 얻게 되는 새로운 시선, 그 성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신기한 게 올라갈 때는 오로지 정상만 보고 가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예쁜 푸른 호수가 있었구나. 저 설산은 저런 모양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딱 이 경험을 표현하는 시가 있죠. 고은 시인의 그 꽃이라는 시.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아, 정말 완벽한 표현 아닌가요? 정상을 정복했다는 그 성취감 뒤에 찾아오는 더 넓고 깊어진 시야.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 힘든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렇게 파타고니아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져볼까 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광활한 자연 앞에서 우리는 과연 자기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그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할 몫일 겁니다. 세상의 끝, 파타고니아.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바로 그곳, 문명을 압도하는 거칠고 장엄한 원시의 땅으로 떠나는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와, 이 스케일 좀 보세요. 이게 바로 파타고니아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거대한 얼음의 강, 페리토 모레노 빙하인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빙하 중 하나라고 해요. 정말 엄청나죠? 잔혹하고 거친 원시성이 문명을 압도하는 곳. 이 한마디가 파타고니아를 정말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쵸?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 태초의 자연이 가진 순수하면서도 압도적인 힘이 느껴지는 그런 곳이라는 거죠. 자, 그럼 방랑자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불리는 이 파타고니아, 대체 어떤 곳일까요? 먼저 파타고니아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그 정의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파타고니아, 이게 어떤 나라나 도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남아메리카 대륙의 가장 남쪽 끝, 아르헨티나와 칠레에 걸쳐 있는 아주 광활한 지역 전체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남이 39도, 이 섬보다 더 남쪽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이 숫자만 봐도 여기가 얼마나 멀고 혹독한 환경인지 감이 오시죠? 면적이요? 무려 100만 제곱킬로미터.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반도 전체보다 거의 5배나 넓은 땅이에요. 상상이 가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스케일 때문에 파타고니아가 더 신비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멀고 넓고 또 거친 곳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던 거죠. 방랑자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말처럼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마지막 안식처 같은 곳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자, 그럼 이 전설 같은 땅으로 직접 들어가는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근데요, 파타고니아는 그 시작점에 가는 것부터가 진짜 대단한 모험입니다. 이것 좀 보세요. 일단 칠레 산티아고에서 푼타 아레나스까지 비행기로 2,400km를 날아가야 해요. 거기서 끝이 아니죠. 또 버스를 타고 247km를 더 가야 드디어 트레킹을 시작할 수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와, 시작부터 정말 만만치 않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보면요, 계속 이런 풍경이 펼쳐진다고 해요. 울창한 숲 대신 끈질긴 관목들만 살아남은 황량한 땅. 이게 바로 파타고니아의 첫인상이자 민낯인 거죠. 이런 풍경을 하염없이 보다 보면 추운 날씨보다도 그 외로움, 고독감이 더 위협적으로 느껴진대요. 정말 끝도 없이 펼쳐진 이 황량한 대지 앞에서 인간은 정말 작은 존재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되는 순간인 거죠. 자, 이제 기나긴 이동을 마치고 드디어 본 게임입니다. 이번 여정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토레스 델 파인의 등반, 그 실현의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최종 목표는 저기에 보이는 3개의 화강암 봉우리 라스 토레스입니다. 보시면 남쪽 봉우리가 2,850m, 중앙이 2,800m, 높이도 상당하죠. 왕복으로 무려 10시간이 걸리는 정말 힘든 트레킹 코스라고 합니다.
등반을 시작하자마자 와, 정말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가파른 길이 나온대요. 사진만 봐도 아찔하죠? 길 옆은 다로 깎아지른 듯한 낭떠러지라서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몇 시간을 땀 흘려 오르다 보면 드디어 마지막 구간에 다다릅니다. 이제 나무 한 그루 보이지 않는 오직 거친 바위들만 널려 있는 곳이에요. 저 장엄한 풍경을 보기 위한 마지막, 정말 마지막 관문인 셈이죠. 자,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그 끝에는 과연 어떤 보상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차가운 아름다움의 절정을 이제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파타고니아의 심장부를 향해서 10시간 동안 걷고 또 걸었어요. 그 끝에서 마주하게 될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이 풍경입니다. 세상에, 정말 말이 안 나오지 않나요? 꽁꽁 얼어붙은 에메랄드빛 호수 위로 저 세 개의 화강한 봉우리가 마치 조각처럼 솟아있어요.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딱 맞죠? 이 숨막히는 광경, 이게 바로 10시간의 고통을 모두 잊게 해주는 파타고니아의 선물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엄청난 풍경을 봤다고 해서 여정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중요한 건 정상을 찍고 내려오는 길에서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새로운 관점, 내려올 때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 시인의 시죠. 아, 정말 멋진 말이지 않나요? 올라갈 때는 오직 정상만 보고 가느라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목표를 이루고 내려오는 길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그때는 보지 못했던 작은 꽃들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이런 관점의 변화는요, 우리가 봤던 파타고니아의 다른 풍경들도 새롭게 보게 만들어요. 예를 들어 처음에 봤던 이 페리토 모레노 빙하, 그냥 거대하고 아름다운 얼음덩어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데이터 좀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빙하가 가만히 멈춰 있는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에 중앙부는 2m씩, 가장자리는 40cm씩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파타고니아의 자연은 그냥 그림 같은 풍경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였던 거죠. 자, 이 여정의 끝에서 하나의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이 태초의 땅, 세상의 끝에서 여러분이라면 과연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